자, 오늘 할 거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키샷을 넣어볼 건데,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불투명도 이용해가지고 메쉬 뚫어주는 것도 있고, 이 밑에 범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벼워 보이는데,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진 않고, 짧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그림자도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 위주로 얘기해 볼 거고, 그리고 이게 개체가 뭐냐면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오늘 실리콘을 한번 써볼 건데, 실리콘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써보면서 재질만 잘 맞추면 잘 나올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키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이거 다 섹터 나눠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품의 실사 느낌을 좀 올려줄 건데, 자, 우선 원근감부터 맞춰주겠습니다. 원근감 200 정도에서, 그 다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지점에서 맞출 거냐면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서 있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같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같이? 얘는 이 거리감이 2300 정도? 이 거리감 이렇게 살짝씩 만지면은 조정할 수 있고, 엄청 싱크로율 안 같아도 돼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만 좀 비슷하게. 방위가 마이너스 130 정도? 네. 그리고 경사가 10 정도래요. 최대한 비슷하죠? 꼬임은 없고요. 음. 이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이거 있죠? 새 카메라 추가. 새 카메라 추가를 누르시면은 얘를 딱 고정시킬 수가 있죠. 자물쇠 잠그면은. 됐죠? 자, 그 다음에 환경으로 오셔가지고, 자, 환경에서, 이거 비난경 및 생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우리 색상에서 화이트 그레이 톤을 쓸 거예요. 요거 쓸 겁니다. 요거 쓰면서 한번 살짝 더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라이팅에 와서 제품,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서 빛을 좀 맞추면서 들어갈 건데, 우선 얘를 살펴보면은 이게 빛이 어떻게 오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 약간 하이라이트 식으로 붙어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받아서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후보정을 거친 거고 안 거친 건요,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정도 빛에서 나중에 조금씩만 더 만지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 조절 좀 해가지고 빛 약간 명도 대비 같은 거 좀 더 잘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재질을 좀 넣을 건데 오늘도 약간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먼저 재질 좀 넣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으로 좀 오셔가지고 환경으로 와가지고 일단 카메라 먼저 풀어주세요. 이 환경 올게요. 이 환경 기본 베이스, 그렇죠? 빛 아직 넣기 전에 움직이면서 조금 볼 건데, 우선적으로 자, 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그쵸? 플라스틱 넣어가지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플라스틱에서도 샤이니 있죠, 샤이니. 하드 샤이니 찾아오면은 여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블루나 뭐 그린 이런 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를 이용해서 넣고 톤은 같이 보면서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톤 자체는 이게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 톤이거든요. 근데 이 톤이 완벽하게 똑같이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면은 넣으셔도 되는데 헥스 코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헥스 코드 보면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4B 6243이잖아요. 그 이거 샵
컨트롤 C, 그쵸? 426243을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확산에다가 RGB 각을 똑같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톤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 밑에 것도 이게 살짝 좀 다른데, 우선 이 부분 관련돼서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자, 이 친구 솔로 모드로 살펴보면은, 솔로 모드 이거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솔로 모드 나오죠? 솔로 모드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돼 있는데, 그쵸? 이 자체가 이제 스피커 나오는 그 메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 중요한 게 그냥 구멍 송송송송 뚫으라 그러면은 텍스처에서 불투명도를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불투명도. 이거는 재질 그래프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조금 설명하느라고 좀 보일 것 같은데 이 메쉬 있죠.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가보면은 텍스처에 자, 재질 그래프는 요거죠. 재질 그래프 누르시고요. 텍스처 가보면은 이거를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사실 오피스티 맵스에서 메쉬 서큘 알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만약에 없을 리는 없을 텐데 이게 없을 리는 없거든요. 이게 제가 라인 키샷을 6부터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는 피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서큘 그죠? 이 알파를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색상 미리 보기는 그냥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알파벳 키보드 C를 눌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가 이렇게 뜨는 거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보기 어려우니까 조금 줄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얘죠? 이 친구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매핑이 정확히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매핑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구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링크, 이 자체는 링크를 거는 거죠. 이렇게 확산에다가 얘를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는 순간 확산 말고 불투명도로 갈게요. 불투명도. 불투명도로 가는 순간 얘가 구멍이 뚫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멍이 잘 뚫린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뚫리지 않죠. 자, 그러면은 UV로 확인해 봤을 때 UV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UV도 정확히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매핑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자, 제가 일부러 연습해 보려고 다시 얘를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연습하는 거죠? UV 매핑 해체를 언랩을 하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붙었지만 순간적으로 활성을 안 시키고 싶으면은 비활성을 누르시면은 활성이 끊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UV 랩핑 해체를 또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빠른 랩핑으로도 될까요? 빠른 랩핑은 아직 빠른 랩핑 제가 한번 봐볼게요. 빠른 랩핑 뭐 안 되네. 진행 뭐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거 매핑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빠른 랩핑 하지 마시고요. 다시 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유분 랩핑 해체해서 자, 이 보면은 제가 이거 저번에 말했듯이 이 자체가 다각형으로 돼 있는 거는 라이노에서 키샵 넘어가면서 그냥 메쉬화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고 얘를 경계 추가를 눌러서 경계 추가 저번에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부분을 눌러서 경계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약간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은 이 지점 다 연결됐는데 잘 안 됐으면 다시 경계 추가 누르고 여기 한 번, 여기 더블 클릭, 여기 한번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한번 더 해볼까요? 경계 추가 누르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계속 하면 잡히거든요.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이 너무 많은데 이 점이 계속 헷갈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체크 표시 경계 적용을 누르시는 순간 자, 우리는 섹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하나, 둘. 됐죠?
이렇게 섹터를 나누기만 하면은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면은 맵핑이 다르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랩핑 해체를 누르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여기는 이렇게 붙고 여기만 따로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하면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재즈 그래프에서 매핑을 뭐로 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보기 편하시죠? 링크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친구. UV로 확인해 보는 순간 매핑이 원하는 대로 잘 됐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이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제가 정해볼게요. 0.035 정도로 스케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기 클립 부분 눌러서 푸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풀면은 얘랑 풀리는 거니까 그쵸? 의도하지 않으면은 묶어놓는 게 좋겠죠, 클립으로. 그러면 되게 잘 자라게 나오거든요. 그쵸? 이 정도 스케일에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잘 나와서 텍스처 매핑이 잘 돼서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언랩에 관련된 이제 이 랩핑 해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지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라이노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키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시행착오 겪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생각보다 써보면서 느낄 건데, 굉장히 좀 다르게 하면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좀 잘 따라 해주시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하나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개체가 솔로 모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쉬가 이렇게 숭숭숭숭 뚫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이해되시죠? 이 쉐입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렌더로 뽑아보면은 생각보다 리얼감, 사실적인 느낌을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보면은, 이게, 보이시겠지만, 얘가 빛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게 약간 두께감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냥 불투명도에 넣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 검은색이 불투명도로 숭숭숭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두께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뽑으면은 사실적인 느낌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특히 모델링 하셨던 분들은 이걸 모델링으로 만들어야 되나? 모델링에서 두께감을 주면서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약간 블랙톤이지만 이게 빛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빛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이 차이거든요. 다른 것도 볼게요. 저 이거 예전에 그 수강생분이 했었던 건데 얘도 보면은 약간 두께감이라는 게 느껴지죠. 몇 미리 아주 작은 두께감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쵸.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우리 이 친구 있죠. 불투명도에 들어간 거.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복제가 되거든요. 복제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 얘를 범프에다가 넣으세요. 범프에다가 넣는 순간 얘가 두께값을 제공합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범프에 있는 이 메쉬 알파를요, 범프 높이를 낮춰주면 되겠죠.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적으로 보이겠죠. 그럼 멀리서 봤을 때 빛을 받으면은 그 빛에 받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범프 활성화되어 있죠? 없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죠? 끝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리콘이 잘 쓰려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많거든요. 일단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소프트 있죠. 이 소프트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딱딱해 보이는 샤이니, 그쵸? 그런 것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 ABS, 그쵸? 이 ABS 플라스틱이 아니라, ABS 플라스틱 그냥 하드 샤이니 쓰시면 돼요. 어디냐면은, 이거 쓰시면 되죠. 그냥 하드 샤이닝, 그쵸? 한 로우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근데 실리콘은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들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렌더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느낌이 많이 표하고 있진 않지만, 요거는 실리콘 느낌을 확 내고 있잖아요. 실리콘이 근데 생각보다 쓰기가 어려운 게 투명도 때문인데, 자, 우선 이거 보죠. 자,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투명도에 따라 다른 느낌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키샷에서 보면은, 이 실리콘은요, 그쵸? 여기에서, 이 실리콘을 만약에 뭐 샤인을 넣든 소프트를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실리콘 자체는 우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GPU 모드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게 높고, 특히 노트북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맥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GPU 모드가 비활성화된 이거 만약에 이 자체가 눌리는 분들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이 자체가 비활성이라는 건 이 자체가 없는 분들 있어요. 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체가 이게 성능 모드 다음에 노이즈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떠 있는데 이게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픽 드라이버가 안 깔려 있는 분들이라서 그 위에 영상 보면은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GPU 모드를 눌러서 보면은 얘가 좀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진짜 훨씬 편해요, 이게. 이게 뭐 노이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끼고 있지만 훨씬 보기 편합니다, 그래도. 이제 얘를 소프트 샤이니 그레이 이런 거 넣고 나서 GPU 모드에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투명도가 있거든요. 이거 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 투명, 그쵸? 실리콘은 투명이라고 떠요. 투명이라고. 이 투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실리콘이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얘가 투명도가 10과 그 다음에 투명도가 300 그리고 1000짜리는 느낌 달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굳이 비교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보면 끝나거든요. 자, 제가 이게 넣어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투명도 10. 이거 다 똑같이 뽑은 거예요. 다 똑같이 뽑고 똑같은데 얘네 재질 투명도만 다르게 준 거거든요. 보세요. 이거 바로 이해되세요? 투명도를 높이면은 투명도를 1000까지 높이죠. 그럼 제품의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여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주 얇게 두께값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만들어 놨는데 투명도를 올리는 순간 약간 부러진 느낌이에요. 부러진 느낌. 불린 느낌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가끔 갖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를 보면은, 그쵸, 이거 보면은 형태가 이렇게 작은 형태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물에 불리면은 얘가 약간 만지면 진짜 몰캉몰캉한 느낌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로 이해되시죠? 그쵸? 약간 투명도를 높일수록 물에 불렸다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불렸다라는 거는 실리콘 같은 느낌을 더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여기가 이해가 되세요? 약간 전반적으로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게 달라요. 빛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 투명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빛을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서 빛이 어느 한 곳을 빡 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투명도를 줄인 상태에서는 빛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더 드러나 있고, 그쵸? 그리고 좀 더 딱딱하다는 느낌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보면은 실리콘의 느낌, 투명도 100이어도 실리콘의 느낌을 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 보면은 경계선이 어때요?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얘도
보면은. 근데 투명도 10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명확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투명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투명도가 낮으면은 딱딱한 느낌의 실리콘을 제공하고, 투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실리콘의 말랑말랑한 느낌들을 제공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얘도 보면은 얘가 조금 더 형태적으로 뭉개져 있는 느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지점에 있는 포인트로 똑같이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맞춰보면서 하면은 최대한 같이 잘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레이 스케일에서 봤을 때 얘를 72? 괜찮은데요? 근데 70 정도짜리 밝기 만들어주고 하이 서페이스를 제일 밝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텍스처에다가 텍스처 넣는 순간 텍스처에 그냥 톤 넣으면 그 톤 바로 나올 거거든요. 톤은 자 이거예요. 이 톤에 맞춰주세요. 3F5238 그쵸? 3F5238 근데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싫으시면은 나 이거 색깔 조금 변하게 하고 싶은다 하면은 처음에 그렇게 베이스적으로 저랑 똑같이 잘 하셔놓고 나중에 가서 다중 재질만 눌러가지고 여기서 재질 복사 한 다음에 여기서 톤만 바꾸세요. 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펜톤으로. 받고 싶은 걸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원시원하게 바꾸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두 개씩 가져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다중재질. 얘도 이 텍스에 있는 RGB에 와가지고 헥스톤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은 투명도를 줄일 겁니다. 30 정도로. 그쵸? 이 제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보호를 위해서 제작된 것 뿐이라서 그렇게 엄청 말랑말랑한 실리콘 아닙니다. 투명도 막 1000까지 올리면은 그 조명 실리콘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 실리콘. 그 다음에 거치기를 0.2 정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 1.5. 자, 여기에서 이 톤이 뭐가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지? 그쵸? 비슷한 톤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안 눌러서 그래요.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눌러주는 순간 최대한 그 비슷한 톤으로 다시 맞춰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차이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부분도 할 건데, 자,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은 얘가 벌써 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톤도 같이 하려 그러면은 얘를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Shift 누르고 얘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복사가 된다. 혹은 나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여기서 재질 어디 있을까요? 이거를 주황색 되게 정확히 셀렉하고 재질 복사. 그 다음 얘 와서 재질 붙여넣기인데 이거예요. 근데 얘 그냥 Shift 누르고 왼쪽 마우스 딸깍 밑에 오른쪽 마우스 딸깍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Shift 누르고 여기 왼쪽 마우스 딸깍 밑에 오른쪽 마우스 딸깍 이렇게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톤 맞춰집니다. 근데 이거 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나중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 넣었으면은 이 친구 밑에 범프 넣을 거거든요. 자, 이 부분 범프를 넣기 전에 이렇게 재질 넣으면은 이게 재질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섹터를 나눠줘야 되는데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재질 링크 해체를 누르시면은 두 개가 다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요. 잘 나눠졌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을 1.3 정도로 살짝 수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 얘는 범프를 좀 넣을 거거든요. 범프를. 자, 이 범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냐면은, 자, 텍스처에서, 이거 제가 제공한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공한 거 보면은 이거예요. 맥시 헥사곤.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갖다 붙여볼 거예요. 자, 얘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얘는 그냥 불투명도 아니고 범프예요, 범프. 그쵸? 범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범프를 UV로 오면은 쉐입이 잘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지점을 우선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이면은 형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이유가 콘트라스트 빛이 지금 좀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좀 이따 빛을 설정을 할 거지만 우선 급하게 빛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빛의 느낌을 좀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스타트 콘트라스트 4K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설정에 가서 그냥 회전값 저랑 최대한 조금 비슷하게 약간 이 상태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이게 슬슬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버겁거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너비를 0.03, 0.03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범프 높이를 마이너스 2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표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범프는 사실 멀리서 찍게 되면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실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여러 번 뽑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빛 받으면은 사실 범프 느낌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이 부분 재질 복사하고 이 부분 재질 붙여넣기로 이렇게 붙여넣고 됐죠?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왜 안 됐지? 이 부분 됐죠? 이 부분도 똑같이 재질 복사해서 혹은 Shift 누르고 왼쪽 마우스 딸까? Shift 지금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 딸깍 누르면은 재질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하기에는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넣기만 하면은 됐고, 다시 카메라로 와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탄 것 같은데 빛을 제대로 넣으면은 형태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빛 넣고 다시 한번 재수정 할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좀 더 진짜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세팅해 놓은 거를 그대로 쓰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헷갈리니까 여기 와서 또 소프트 샤이니 그레이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눌러서 자 여기에서도 아까 하이 서페이스는 화이트 톤 그리고 투명도를 15 정도로 변경할게요. 얘는 투명도로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도 뭐 적혀 있죠. 낮으면 낮을수록 더 딱딱해진다고 그랬어요. 투명도 엄청 높이면 이 부분의 경계선이 약간 으깨집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쓸게요. 607757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607757 607757 이 부분 갖다 붙이고 그쵸? 그 다음에 거칠기를 0.1 정도 넣고 굴절률 1.3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에 샘플 25 샘플은요 샘플을 좀 알아야지 잘 쓸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샘플만 가볍게 설명하고 이제 빛 빨리 넣어볼게요.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잘 뽑아놓고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리콘은 일단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안 뽑힙니다. GPU 아니면은 CPU는 뽑을 때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 뽑아놓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메쉬 넘어가듯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하나하나씩 조각나서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뽑을 때 몰라요. 근데 뽑고 나서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 살펴보면은 샘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샘플을 갖다 놓고 마우스 가만히 두면은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은 밑에 값이 낮아지면 노이즈가 증가한다. 값이 높아지면 매끄러워진다. 노이즈가 증가한다는 건 아까처럼 조각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값이 높아지면 매끄러진다는데 투명도의 재질 같은 경우 24에서 32가 적당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샘플을 낮추면은
샘플 값을 낮추면은 이게 약간 최대 샘플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단번에 이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최대 샘플. 그쵸? 장수죠, 장수. 최대 샘플 같은 건 한 장 한 장 한 장씩 입히는 거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샘플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조각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12 이런 식으로 낮으면은 이 샘플 값이 나오는 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뽑아보면은 아까처럼 조각나서 나오고, 그래서 샘플 값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 번씩 읽어보면 좋아요. 그쵸? 24에 32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넣어주면은 웬만큼 반 이상은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굿.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빛을 좀 넣어볼 건데,